여러분, 우리가 확률이라는 말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쓰고 있는 걸까요? 오늘 여기서는요, 우리가 왜 확률을 자주 오해하는지, 그리고 특히 70%처럼 꽤 높아 보이는 확률이 사실은 얼마나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보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성공 확률이 70%짜리 기회가 딱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투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일 수도 있겠죠. 이 70%라는 숫자를 보면 딱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마 대부분은 이거 괜찮은데? 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실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이 슬라이드 보세요. 아주 냉정하게 말해주고 있죠. 10번 중 3번은 실패한다.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생각의 격차, 이 간극이 바로 우리가 빠지는 함정의 시작점인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 흔하지만 정말 치명적인 확률에 대한 착각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핵심적인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높은 확률을 보면 나도 모르게 이건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확률은요, 절대로 보장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간단한 문장이 사실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관통하는 중심 아이디어입니다. 자, 바로 이 착각이 불확실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만들어냅니다. 네, 바로 초보와 프로의 마인드셋 차이죠.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보이죠? 바로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초보는 내가 맞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모든 계획을 세웁니다. 반면에 프로는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아예 기본값으로 당연한 전제로 깔고 시작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초보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질문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성공하면, 오르면 어떻게 하지? 모든 관심이 오직 긍정적인 결과, 즉 내가 맞았을 때의 시나리오에만 완전히 쏠려 있는 거죠. 하지만 프로가 던지는 질문은 정말이지 정반대입니다. 만약에 내가 틀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지? 바로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성공에 대한 뜬구름 잡는 희망이 아니라 실패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모든 전략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프로들은 내가 틀렸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들을 사용할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그들의 비밀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도구함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철학이 하나 나와요. 프로들이 쓰는 도구들은요, 실수를 피하게 해주는 마법 지팡이가 아닙니다. 애초에 확률의 세계에서는 틀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요. 이 도구들은 실수를 했을 때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생존 장비인 셈이죠. 자, 프로의 도구함에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장비가 있습니다. 바로 비중, 손절, 그리고 반대 시나리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작동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 비중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내가 틀렸을 때 충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절하는 기술이에요. 아무리 좋은 기회 같아도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죠. 생존과 직결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절입니다. 이건 일종의 비상탈출 장치 같은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게 시장에서 증명되는 순간 더 큰 손실로 번지기 전에 피해를 딱 끊어내는 기계적인 장치죠. 조금만 더 버텨볼까 하는 감정적인 판단이 끼어들 틈을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비중 조절과 손절이라는 이 튼튼한 리스크 관리 기반이 없으면요, 70%니 90%니 하는 확률 숫자는 그냥 허상에 불과해요. 리스크 관리라는 단단한 땅 위에서만 확률이라는 씨앗이 의미 있는 꽃을 피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반대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프로의 마인드셋, 즉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답변이에요. 미리 계획을 다 세워뒀기 때문에 예상 밖의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계획대로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확률,
이라는 개념 자체를 한번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 볼 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확률과는 그 결이 조금 다를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률을, 미래를 예측하고 맞히기 위한 수정구슬 같은 걸로 생각해요.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요,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 즉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의 영역인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둘째, 비중 조절을 통해서 실수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세요. 셋째, 손절을 이용해서 피해를 제한하시고요. 넷째, 항상 반대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계획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질문, 스스로에게 항상 물어보세요. 내가 틀리면 어떻게 하지?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률은 맞히는 것이 아니라 틀려도 살아남는 구조다.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를 딛고 더 단단하게 일어서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